네, 안녕하세요. 똑똑한 자동차 전시장을 더 똑똑하게 방문객 분석을 위한 영상 처리 인공지능 개발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한 주식회사 메이아이 대표 박준혁입니다. 본 세션에서는 자동차 전시장의 고객 경험을 방문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선하기 위해 CCTV 기반의 영상 처리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현대자동차 전시장에 적용하고 활용한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목차입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메이아이가 현대자동차와 이런 자동차 전시장의 방문객 분석 프로젝트를 왜 진행하게 되었는지,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하였는지 등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오프라인은 매장이 고객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접점이었으며 사람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공간의 방문이나 상품의 구매와 같은 비교적 기본적인 인터랙션을 다루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커머스를 비롯한 온라인의 발전으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대부분의 액션들이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더 잘할 수 있게 되면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만이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상품의 구매를 넘어 체험형 매장, 쇼룸, 옴니채널 등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보다 입체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에는 국내 대표적인 리테일 회사인 이랜드 리테일이 상품 판매가 아닌 체험과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체험형 쇼룸을 별도의 브랜드로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커머스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직접 뭔가를 체험하고 가족과 친구와 혹은 연인과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오프라인만의 강점은 온라인이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이 잘 워킹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기반의 매장이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오프라인으로 역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기반 매장의 대표주자인 아이디어스 역시 최근 연이어 오프라인 매장을 런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프라인의 공간의 진화는 당연하게도 자동차 전시장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시장 역시 단순한 차의 판매를 위한 일반적인 전시를 넘어 보다 복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역시 이런 오프라인 공간의 진화를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하고 적용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의 사람을 움직이는 수단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으로 라는 멋진 비전처럼 자동차 전시장을 사람들이 보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작년 9월에 개소한 송파대로 전시장의 경우에는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 맞춤형 전시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송파대로 전시장은 국내 자동차 업계 유일의 언택트 매장으로 주간 영업시간이 종료되면 직원 없이 편안하게 전시장을 관람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그룹 서비스 로보인 다리를 도입해 고객들의 언택트 관람을 돕고 있기도 하는 등 자동차 전시장을 방문객들을 위한 똑똑한 자동차 전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자동차 전시장의 목적은 결국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처럼 더 수준 높은 기술을 적용하고 트렌드를 더 잘 녹여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 고객 경험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그를 기반으로 공간을 개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제로 온라인 웹사이트의 경우 이미 구글 애널리틱스나 핫자와 같은 솔루션들을 통해 웹사이트에 어떤 사람들이 언제 방문했고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등 고객 경험을 면밀히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A/B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웹사이트라는 공간을 방문객 데이터 기반으로 이미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프라인은 온라인보다 더 다양하고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발생하지만 방문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사람이 일일이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러한 접근을 충분히 잘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즉, 똑똑한 자동차 전시장을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 전시장 방문객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하여 고객 경험을 정량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저희 메이아이는 이러한 문제와 목표에 동감하여 자동차 전시장의 방문객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고 그를 기반으로 전시장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지난 1년 동안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전시장의 방문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저희는 영상 분석 엔진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저희가 본 프로젝트에서 다룬 구체적인 기술 이슈들을 소개드리기 전에 이러한 영상 분석 엔진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동차 전시장 방문객 데이터 분석을 영상으로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존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비컨과 같은 센서 기반 방식과 달리 영상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센서 기반 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고 다니는 기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다양성과 정확도에 명확한 한계가 있지만 영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는 대부분의 공간의 영상 처리 스트럭처가 이미 CCTV라는 이름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 이를 활용한다면 추가적인 설치나 공사 없이도 분석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현대자동차 전시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세팅이 매우 간편하였으며 추후 다른 지점들로도 쉽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간을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방문객 데이터들의 종류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예를 들어 방문객이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봤는지, 문을 만져봤는지, 핸드폰을 봤는지와 같은 매우 특정적인 행동 정보들은 그 분석 난이도 대비 활용처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으며 비교적 단순하고 활용처가 명확한 방문객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 예를 들어 각 시간대에 방문객이 몇 분 왔고 그중 성별 연령대 분포는 어떤지에 대한 내용들과 세부 영역별 방문객 정보, 예를 들어 어떤 차량과 어떤 영역에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방문객들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핵심 모듈들을 조합하여 영상 분석 엔진을 개발해야 합니다. 저희가 현대자동차 전시장의 방문객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한 영상 분석 엔진은 우선 이미지에 등장한 사람을 검출하고 추적하는 오브젝트 디텍션과 오브젝트 트래킹 모듈, 겹침이나 가려짐 등의 현상으로 끊긴 추적을 이어주는 숏텀 리어 아이덴티피케이션 모듈, 추적된 이미지셋을 기반으로 해당 방문객의 성별과 연령대를 추정하는 젠더 에이지 에스티메이션 모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겹치거나 가려진 사람도 정확하게 검출하고 그 정확한 위치까지 추정하기 위해 오브젝트 디텍션 과정에서 사람의 주요 관절 포인트들도 함께 검출하는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추가로 수행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전처리 과정에서 모션 디텍션과 같은 모듈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듈들을 조합하여 방문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영상 분석 엔진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럼 그 간단한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다른 매장입니다. 영상에 사람이 등장하면 저희 영상 분석 엔진이 사람을 검출하고 추적하고 있으며 그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단순한 박스로만 검출하는 것이 아니라 포즈 등의 정보도 분석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정확히 어디 서 있으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데모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영상 속 방문객을 그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없는 형태의 비식별 객체로 만든 후 성별과 연령 데이터는 추출하고 원본 영상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분석 엔진의 분석 결과에서 방문객 경험을 정량화하기 위해 영상 안에 가상의 선을 긋고 그를 넘었을 때 방문객이 해당 공간 혹은 구역에 방문했다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방문객 수를 측정하며 고객이 서 있는 위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동선과 체류 시간 등을 데이터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현대자동차와 함께 풀고자 했던 오프라인 공간의 방문객 데이터 분석에 대한 문제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개발한 영상 처리 엔진의 대략적인 원리를 소개드렸습니다. 이번 챕터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한 영상 분석 엔진을 실제 현대자동차 전시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기술적인 이슈들과 그를 해결한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크게 세 가지 이슈를 소개드리기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객의 성별 연령대를 추정하는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개선 이슈, 두 번째는 영상 처리 프로세스 전반의 효율화 이슈, 마지막 세 번째는 인공지능 모델로 분석한 데이터를 보다 유의미하게 가공하기 위한 후처리 모듈 개발 이슈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별 연령대 추정 모델 성능 개선 이슈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방문객들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의 성별과 연령대를 인공지능 모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지에서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를 추정하는 것은 되게 많이 연구된 토픽이고 그 정확도도 꽤 높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는 CCTV라는 굉장히 특수한 환경의 영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픽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들과 달리 CCTV를 통해 얻어지는 영상은 상대적으로 저화질이며 보안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특성상 사람의 키보다 높은 곳에서 사람을 찍기 때문에 정면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데이터 분석에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크리티컬한 이슈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미지에서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얼굴 이미지를 주로 사용하는데 최근 코비드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마스크가 얼굴이 담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을 가리게 되어 기존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저희가 시도했던 방법은 인공지능 모델의 추가적인 학습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딥러닝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로 학습한 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추론하면 그 오차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를 들어 사이클간이라는 생성 모델을 이용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의 얼굴 이미지에 마스크를 씌우려는 시도도 해봤고 언스퍼바이스드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같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도메인에서의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을 마스크를 쓴 도메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법들도 시도해보았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스크를 쓴 사람들의 이미지를 직접 수집하고 레이블링하여 데이터셋을 직접 제작해서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이 역시 들어가는 리소스에 비해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던 중 사실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도 그 사람의 성별이나 연령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얼굴만 보지 않고 다른 정보들도 추정해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마스크로 손실된 정보를 메꾸기 위해 전신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는 시도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전신 이미지를 인풋으로 사용하여 성별과 연령대를 추정해보니 얼굴이 나오지 않고 뒷모습이나 옆모습만 보이더라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CCTV의 특성상 사람이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완전한 정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얼굴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환경에서 충분히 강인하지 못하지만 전신 이미지를 사용하니 이러한 문제를 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성별과 연령대를 추정하기 위해 단일 이미지가 아닌 영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일 이미지라면 완전한 뒷모습 등으로 얼굴이 아예 나오지 않으면 충분히 정확한 추정이 어렵겠지만 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성별 연령대를 추정하기 위해 여러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트래킹된 이미지들을 트래클렛이라고 부르는데 이를 인풋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다양해서 그들의 대표값을 뽑는 방식으로 정확도의 개선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트래클렛을 기반으로 한 모듈 역시 문제가 있는데요. 겹치거나 가려짐 등으로 상반신 혹은 하반신만 나와서 정확도가 낮은 이미지와 정면이 나와서 정확도가 높은 이미지가 같은 트래클렛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트래클렛의 대표값을 뽑을 때 트래클렛의 모든 이미지들의 결과값을 동일하게 반영하면 정확도가 낮은 나쁜 이미지가 전체적인 정확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이 경우에는 트래클렛의 여러 이미지 중 정확도가 높은 좋은 이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페이스 스코어라는 지표를 도입하였습니다. 트래클렛의 각 전신 이미지에서 성별과 연령대를 추정할 때 동시에 페이스 디텍터로 페이스를 찾아 성별 연령대를 추정하기에 좋은 이미지인지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하는 모듈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페이스 스코어가 낮은, 즉 이미지 퀄리티가 낮은 이미지들은 트래클렛의 대표값을 뽑을 때 반영하지 않도록 필터링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방문객의 성별 연령대 추정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을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실험해본 실제 결과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는 성별 연령대 추정 모델의 mean average 에러가 4.54 정도였으나
페이스 대신 바디를 인풋으로 사용하고 페이스 코어 필터링과 트래클렛 어그리게이션을 모두 사용하니 MAE가 3.89까지 낮아져서 성능을 유의미하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요즘에도 현대자동차 전시장 방문객들의 성별과 연령대를 꽤 합리적인 수준의 정확도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영상 처리 프로세스 전반의 효율화에 대한 이슈입니다. 본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영상 처리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간에 변화를 주고 그 결과를 바로 체크하여 다시 반영하는 실험들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 실시간으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의 데이터를 내일 아침에는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루 간격의 분석은 꼭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치만 현대자동차 손파대로 정시장에서 생성되는 영상은 하루에 거의 69만 초, 프레임으로 환산하면 1000만 장 정도여서 어쩌면 정확한 분석 이상으로 효율적이고 빠른 분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확장성이나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모든 영상 처리 프로세스를 AWS 인스턴스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분석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분석 단가가 감소한다는 말과 동일하여 제한된 예산에서 분석을 진행해야 하는 본 프로젝트의 상황상 더없이 중요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영상 처리 프로세스 전반의 효율화를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한 기법은 비동기적 프로세싱입니다. 저희 영상 분석 엔진의 디텍션 모듈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입력 이미지를 디텍터의 인풋 사이즈로 맞추고 노멀라이제이션 등을 하는 프리프로세싱, 즉 전처리 과정, 딥러닝 모델 아키텍처를 돌리는 인프런스, 즉 추론 과정, 그리고 추론을 통해 나온 비박스와 포즈의 좌표들을 영상 크기에 맞춰주거나 NMS 등의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보정하는 포스트 프로세싱, 즉 후처리 과정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 중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인퍼런스 과정은 GPU에서 수행해야 하며 전처리와 후처리 과정은 CPU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각 이미지의 전처리, 추론, 후처리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CPU가 일할 때는 GPU가 돌고 GPU가 일할 때는 CPU가 도는 붕 뜨는 아이들 타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 최대한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미지들의 전처리와 후처리는 CPU에서, 모델 추론은 GPU에서 동시에 동작하도록 비동기적 프로세싱 시스템을 구상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 타임을 최대한 줄이고 전반적인 영상 처리 프로세스를 빠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모델 경량화 방법 중 하나인 모델 프로닝을 적용하였습니다. 프로닝은 딥러닝 네트워크의 웨이트 엘리먼트들을 잘라 모델을 가볍고 빠르게 하는 기법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형태로 프로닝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컨볼루션 필터에서 구멍이 뚫린 비정형 모양이 되는데, 이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 경량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속도 개선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저희는 딥러닝 네트워크의 처리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컨볼루션 필터 단위의 프로닝을 진행하는 필터 프로닝이라는 특수한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여러 테스트를 통해 속도와 성능 트레이드오프의 적절한 포인트를 찾아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ONNX와 TensorRT 등 모델 최적화 오픈소스를 적용하였습니다. 보통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로는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여러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래프의 형태 측면에서 파이토치는 다이나믹 그래프라고 해서 모델 구조를 시스템적으로 유동적이게 만들어 놓는 형태이며 텐서플로우는 스태틱 그래프로 바뀌지 않는 그래프를 다루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실제로 모델의 배포를 진행할 때는 스태틱 그래프인 텐서플로우와 달리 다이나믹 그래프인 파이토치는 모델 파일 외에 모델 구조에 대한 파일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텐서플로우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파이토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ONNX라는 생태계와 TensorRT라는 가속 엔진을 추가로 사용하여 모델 배포와 추론을 최적화하였습니다. 왼쪽은 일반적인 파이토치로 구현한 코드이며 오른쪽은 같은 코드를 ONNX와 TensorRT를 사용하여 포팅한 코드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으로는 중간에 FP16이나 FP32와 같이 모델 경량화를 위한 모델 퀀타이제이션에 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역시 TensorRT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서 소개드린 비동기적 프로세싱,
필터 프루닝, 그리고 NNX와 텐서RT 등을 적용하여 영상 처리 프로세스 전반을 효율화한 결과입니다. 그 인풋 사이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존 시간 대비 71%에서 47%, 즉 1.4배에서 2.1배 정도까지 영상 처리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사용하는 AWS 인스턴스에서 50fps 정도로 영상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고, 그를 통해 하루 간격의 준실시간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드릴 기술적 이슈는 인공지능 모델로 분석한 데이터를 보다 유의미하게 가공하기 위한 데이터 후처리 모델 구현에 대한 이슈입니다. 영상 분석 엔진으로 영상을 분석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문객들의 정확한 위치와 동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를 그대로 시각화하면 그 왼쪽과 같이 사람이 많이 간 곳은 빨간색, 적게 간 곳은 회색으로 표시되는 히트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히트맵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 방문객들이 정확히 어떤 포인트에 집중하였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나 그 각 구역별 수치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구역의 유효성을 판별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대차 자동차 전시장과 같은 경우에는 전시되어 있는 자동차별로 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그 구역별 방문객 데이터의 정량화가 꼭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상세한 퍼널을 정량적으로 알 수 있다면 구역별 비교 및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수행하는 모듈을 존별 체류 시간을 시각화한다는 뜻에서 존 인터벌라이저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존 인터벌라이저는 각각 방문객들에 대해 지정된 구역에 몇 초 동안 머물렀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단순히 그 구역에 방문했음을 의미하는 구역 노출인지 혹은 기준 시간보다 오래 체류하여 충분한 관심을 보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역 도달인지를 판단하는 모델입니다. 존 인터벌라이저를 구현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사람이 구역에 들어왔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디시전 포인트를 정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풋으로 접근해 보았으나 사람의 하반신은 장애물 등으로 인해 가려지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기 어려워서 정확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넥이나 힙 같은 포인트는 사람의 체형이나 키에 따라 위치가 많이 변화하여 구역 설정 기준을 만들기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사람의 척추 중간에 해당하는 스파인을 디시전 포인트로 설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 인터벌라이저는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모델이지만 그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은 디노이징 문제였는데요. 저희의 영상 처리 엔진은 프레임 단위의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하고 그를 오브젝트 트래킹으로 추적하는 형태로 작동하다 보니 그 오클루전으로 인한 트래클렛의 끊김이나 노이즈로 인한 디텍션의 끊김, FP, 즉 false positive 발생 등의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디시전 포인트가 구역 안에 있는 시간, 즉 그 사람의 구역 체류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끊긴 것을 이어주는 인터폴레이션이나 돌발적으로 발생한 이상 디텍션인 FP를 제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 인터폴레이션 과정이 없다면 겹침 혹은 가려짐 등의 이슈로 인해 트래클렛의 중간중간 디텍션이 되지 않은 프레임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의 구역 내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프레임에 대해 전후 N프레임 간의 타임 윈도우를 설정하고 그 해당 타임 윈도우 내에서 구역 안에 해당 인물이 존재한 비율이 일정 퍼센트 이상이라면 그 프레임 내에서도 구역 내에 존재했던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의 인터폴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FP, 즉 false positive와 같은 이슈도 있는데요. 이는 실제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이미지에서 볼 수 있는 로봇이나 마네킹 같은 객체도 사람으로 인식해버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디텍션 데이터셋이 충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들은 보통 사람과 비교했을 때 포즈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별로 변하지 않으며 이미지의 특정 위치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포즈의 위치가 별로 변하지 않는 트랙드 오브젝트들을 FP 발생 후보로 놓고 해당 후보들이 주로 발생하는 위치를 FP 발생 위치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 구현된 존 인터벌라이저로 현대자동차 전시장을 여러 구역으로 분할하고 그 구역들의 활성화 정도를 더 명확하게 정량화하여 다양한 인사이트들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이슈들을 해결한 끝에 최종적으로 개발된 영상 처리 엔진을 통해 저희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똑똑한 자동차 전시장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시도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실제 적용 결과를 간단하게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대자동차 송파대로 전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총 8대, 1총 2대, 2층 3대, 3층 3대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영상 처리 엔진으로 분석한 방문객 데이터들을 그 전시장의 MD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웹 대시보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해드렸는데요. 대시보드에는 왼쪽 이미지처럼 그 존 인터벌라이저로 측정한 구역별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구역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는지, 방문한 사람 중 기준 시간 이상 체류하며 관심을 보인 사람의 비율은 어떤지, 특정 구역에는 어떤 성별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많이 방문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 이미지처럼 전시장 전체 방문객들의 일별 시간별 분포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렸습니다. 그 왼쪽의 이미지는 전체 방문객 혹은 구역별 방문객들의 성별 연령대 분포를 확인하실 수 있는 코너이며, 그 오른쪽 이미지는 전시장 전체 혹은 특정 구역별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집단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측정하고 분석한 방문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시장을 운영하시는 매니저분들이나 MD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똑똑한 자동차 전시장을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들을 해봤습니다. 왼쪽 이미지와 같이 제품별, 즉 차량별 선호도를 히트맵과 존 인터벌라이저로 확인하여 예를 들어 이 차는 사람들이 차의 양옆보다 앞뒤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니 그를 반영하여 설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든다든지, 혹은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전시장 내 영상 홍보물의 컨텐츠를 변화시키며 광고 도달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최적의 컨텐츠 스케줄을 찾는다든지 하는 실험들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구역별 관심 정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바탕으로 차량 교체 주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획득하기도 하였으며, 무인 운영 시간대와 유인 운영 시간대의 고객 경험을 비교하여 전시장의 장기적인 전략을 산정하는 등의 실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더 좋은 기술, 더 트렌디한 접근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 분석한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전시장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전시장 개소부터 거의 1년 정도 분석을 진행했는데, 향후에는 데이터가 더 쌓임에 따라 월별, 계절별, 날씨별 변화 등 더 다양한 접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및 결론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은 상품의 단순한 구매를 넘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등 오프라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 전시장 역시 단순한 차의 판매를 넘어 전시를 넘어 보다 복합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영상 처리 인공지능 기반의 방문객 분석을 통해 고객 경험을 디지털화하고 그 똑똑한 자동차 전시장을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어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메이아이는 사실 그 자동차 전시장을 넘어서 모든 오프라인 공간이 이처럼 똑똑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영상 정보를 활용하여 그 공간에게 방문객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그 공간이 방문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통해 공간을 조금 더 나은, 더 똑똑한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운영하시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저희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저희가 꿈꾸는 비전이나 저희 제품에 관심을 더 가지신다면 저희 회사와 저희 제품에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와 함께 방문객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한 메이아이의 박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